안녕하세요, 가시험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기분 좋게 시작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정말 출발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2.3%의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1% 이상의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금융, 또 2차전지, 특정 업종의 보다 큰 하락보다도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네요. 그래도 2차전지 소재 쪽은 덜 빠졌던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9,600억, 합쳐서 모두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그 물량을 다 모두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매도세가 나왔고 수급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외국인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또 가파르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7만원을 겨우 지켜주고 마무리가 되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한 달 만에 다시 12만원을 이탈했네요. 자,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카카오, 오늘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올해 비전 발표와 함께 다시 반등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과 함께 17만원을 이탈했고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참 대형주들의 순환시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JYP,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기관은 LNF,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LX인터내셔널, 현대건설, ETF를 제외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모두 건설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조금은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S&P 500이 0.8%, 장중한 때는 1.8%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1.66%, 또 다우지수는 0.5%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2.4%의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도 오늘 시장 쉽지 않겠구나, 약간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개장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한 때는 2%를 넘기면서 오전장에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 또 장중에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출발이 좋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국내 시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부진했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시아 시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대만 증시가 3.2%, 그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들어서 박스권을 깨고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3.3%, 굉장히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는 대만하고 일본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2%도 큰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먼저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도 그렇고 국내 시장이 크게 밀리는 이유가 바로 국제 유가를 이유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에 있는 것이 WTI 선물 일봉 차트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월봉 차트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무려 7%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장중한테 10% 이상의 상승과 함께 장중한테는 130달러를 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조금 내려와서 123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조금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측은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자, 1984년도부터 이 끝이 1984년이고요. 여기 가장 우측이 최근이거든요. 오늘이죠.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2008년 초 이 당시에 국제 유가가 140달러를 한 차례 돌파했었고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 흔히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 겪어보는 고유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유가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상승할까? 지금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유가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할 경우 200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20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지할 경우에 저도 20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고유가 이게 빠르게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시간을 두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전쟁 이슈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시장을 가장 억누르고 있는 이슈이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유가 외에도 다른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켈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지금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거의 10년 평균의 2배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던 환율, 이 환율도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무려 10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투자 전략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원자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원자재 관련주를 투자하기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화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은 지수의 인버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천천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소액으로 내가 이 정도 변동성을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만 이런 인버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 이쪽을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2020년 3월달 이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큼 견뎌볼 수 있는 공포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이건 CNN머니에서 만든 공포와 탐욕 지수거든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 심리를 반영한 7개 지표를 활용해서 시장에 내재된 공포심과 낙관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지표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할수록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으로 갈수록 정말 시장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작년 20년 3월달 이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정말 부정적이었다, 그걸 보여주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7이라는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이 개장하게 된다면 최소한 10 근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공포 구간, 이 공포 구간을 잘 활용해야지 내가 정말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는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도하는 시점도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극도로 공포 구간에 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게 된다면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구간, 100에 근접한 구간이었다면 반대로 조금만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어도 시장이 크게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만 반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금 매수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은 관망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원자재 가운데서 이 국제 유가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세를 보여주는지 저는 그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내용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하락장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주말 사이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이 건설 관련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대우건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2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 관련주로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설주는 정책 관련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야 누가 됐던 간에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35층 규제를 폐지했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대선이 가까움에 따라서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한 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요일날 바로 대선이 있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어요. 예상하는 범위는 7.9%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부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안 그래도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쩌면 8% 이상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만큼 혹시나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정을 한번 고려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시장이 쉽지 않더라도 너무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시장이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좋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뿐이지 중간중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의미부여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성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정말 쉽지 않더라도 늘 화이팅 하시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나아질 수가 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오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